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네시모의 DJ입니다. 제가 5월 한 달 동안 좀 일이 있어서 영상을 계속 못 올리고 있다가 드디어 6월 달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세계 각국의 채권 금리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정책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난리였었고, 반면에 파월 같은 경우는 시기상조다, 아직 금리 인하 못하겠다, 그리고 계속 버텼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물가 상승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야당에서는 경기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라, 서로 이렇게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영국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금리를 내렸다가 최근 들어서 동결을 해왔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채권금리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사려고 하니까 강달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약달러가 유지되고 있죠. 그 말인즉슨 미국에서 돈을 빼서 다른 나라로 투자를 하던가,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약달라면 주식시장이 폭등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지금처럼 약달러 상황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 미국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물론 오르긴 했으나 4월 달에 관세 문제로 급락했던 것 부분 다시 반등한 정도, 그리고 다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돈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뭐 무역수지 흑자를 내던가, 아니면 GDP를 키우던가, 즉 경제 성장을 통해서 돈을 만들고, 그게 아니면 양적 완화, 돈을 빌려서 뿌리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던가, 그게 아니면 뭐 금리 인하를 해서 시중에 자금이 풀리도록 유도를 하던가. 하지만 언제부턴가 세계 각국의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쪽에서 돈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코로나 시절부터 세계 각국은 돈을 푸는데 여념이 없었죠. 즉 이쪽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미국 같은 경우도 채권을 엄청 찍어댔고, 일본도 헬리콥터 머니라 그래서 돈을 계속 살포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뿌렸었고. 하지만 돈을 찍어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게 거의 막바지에 오다 보니까 이제 각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나라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미국. 미국 지금 부채 규모는 GDP의 120% 수준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자만 4조 원 이상이 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무디스에서는 신용등급을 하락시켰죠. 더 이상 시중에 돈을 풀고 싶어도 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다다라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들고 지금 전 세계와 줄타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보면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로부터 삥을 뜯어서 최대한 부채 문제가 터지는 걸 뒤로 미루고, 그동안 제조업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무역수지 흑자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부채를 갚아가겠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그 제조업체를 돌아오게 만들려고 자꾸 달러 약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었죠. 지금 여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국채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거. 자, 미국 국채금리 30년물. 제가 이 자료를 만들 이 시점이 국채금리가 4.9%였어요. 근데 3년 전 2022년도에 2%였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3.4%인데 2022년도에 1.8%였고, 국채금리가 지금 2배 이상 뛰었어요. 문제는 과거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뛰면 어쨌든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고, 국채 이자가 올라갈수록 국채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국채를 사려고 몰렸고, 자연스럽게 강달러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약달러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산다, 미국을 팔고 있다, 앞으로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뭐하러 지금 당장 사냐, 그게 아니면 미국이 좀 불안하다, 안전자산으로서 국채가 더 이상 역할을 못하고 있고, 국채의 대체 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해외 국채 시장으로 미국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주식시장이 살짝 떨어졌다 싶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불안하게 만들고 다 해결됐다고 또 이야기하고 왜 타코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강하게 밀었다. 그 다음날 바로 해결됐다. 자꾸 이렇게 만들면서 미국 시장이 자꾸 성장할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약달러가 유지되면서 문제점이 미국 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거죠.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 문제. 결국 부채 문제는 우리가 카드론, 리볼빙 하듯이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과거에 있는 채권을 신규 채권으로 교체하고 이런 롤오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롤오버를 할 때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채 규모는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런 요인이 발생할 테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도 못하고 인하도 못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 한번 볼게요. 일본이 생각보다 부채 규모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부채 규모가 GDP의 240%나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미국 부채만 심각한 줄 알았더니 일본은 더하다. 그 이유가 디플레이션 수년간 잃어버린 30년인가요?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일본에서는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계속 돈을 풀어왔었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헬리콥터 머니라고 돈을 아예 살포를 했었죠. 그래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물가가 월 평균 3% 이상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쌀 가격이 월 초 대비 2배나 올랐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죠. 일본의 5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지금은 1.1%, 30년물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0.7%대였는데 지금은 3%대. 일본 같은 경우 국채 금리를 볼 때 10년물은 보통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금은 안 그런다고 얘기는 해요. 대외적으로. 그래도 10년물 금리를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계속 컨트롤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금리를 볼 때는 보통 30년물을 많이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엔화 지금 강세 상황이 발생됐죠. 하지만 일본도 문제가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투자자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사는 것보다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사는 게 더 낫겠다. 지금 뭐하러 국채 사냐, 일본 국채를.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40년물 국채 경매를 했었는데 경매 참여자 수가 대폭 줄었고 그 다음에 경매 물량도 경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물량을 대폭 줄였었어요.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으니까 부채 규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지금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미국 국채 보유량 1위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이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국채는 안전자산이고 일본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가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일본 국채 수익률이 지금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이 미국 채를 보유하지 않고 이제 일본 국채를 보유하기 시작한다. 그럼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겠죠.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는 더 오를 요인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엔캐리 청산,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낮았을 때는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외국에 투자하면 그거 자체로도 수익이 됐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일본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일본 돈을 상환을 할 거잖아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이슈가 발생해서 작년 8월 달이었나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잠깐 급락을 했었었는데 이럴 또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둔화로 금리 인하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만 부채 규모도 줄일 수 있고 경제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애매한 상황.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가 그 금리 인상 관련해서 슬슬 시장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 총리가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유로존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리스보다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말도 안 된다. 금리 인상하고 물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도 지금 아무튼 금리 인상도 못하고 인하도 못하고 좀 애매한 상황. 그리고 만약에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이게 미국 채권 시장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국. 영국을 보는 이유가 영국이 미국 국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니까. 원래 중국이 2등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3등으로 밀리고 영국이 2등으로 올라왔죠. 영국 같은 경우도 부채가 지금 GDP의 한 101% 정도? 일본이나 미국보다 많지는 않은데 이게 62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 역시도 코로나 이후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낮춰왔는데 이제 문제가 최근 들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22년도에 1%였던 30년물 국채 금리가 5.4% 무려 5배나 올랐죠. 10년물 같은 경우는 4.6배가 올랐네요. 4.64%로. 그러면서 지금 파운드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국 국채 같은 경우에 30년물이 거의 한 3년 만에 지금 5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물이 3배 올랐고 미국은 지금 2배 조금 더 올랐는데 이러니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팔고 당연히 일본 국채나 영국 국채를 사지 않나.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음에도 약달러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영국의 지금 문제는 그동안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나 했었는데 4월 들어서 갑자기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경기 부양 문제 때문에 또 금리를 쉽사리 인상할 수 없는 이런 또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를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중국은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그래서 7%를 항상 목표치로 제시했는데 그게 이미 깨졌고 얼마 전에 수정 목표치로 발표한 5% 역시도 지금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지금 계속 높아만 가고 있고 그동안에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가 계속 내수 경기가 죽어갔는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되게 많은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과거에 제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가 다른 나라와 달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면 전부 다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는 안전자산인 국채에만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풀어도 온통 국채로만 돈이 모이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봐도 그 유동성이 전부 다 채권으로 흡수되고 있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계속 지금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 수출하던 물량을 어느 정도 메꾸려면 결국은 내수를 10에서 12% 정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 내수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금융시장 측면에서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국채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투자들이 판단하면 그때서부터는 국채를 팔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국채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 이거를 지금 중국에서는 가장 두려워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한국의 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더라고요. 부채 규모가 GDP의 50% 정도.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항상 부동산이죠.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상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게 다 지금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발생된 건데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나라에서 돈을 풀어봐야 모두 부동산으로만 흘러들어가니 계속 경기 침체가 지금 장기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국채 금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2022년도에 30년물이 4.4% 정도 됐는데 지금은 0.8% 중국처럼 금리가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좀 심각한 게 30년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가 지금 역전됐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우리나라 경기가 더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뒤보다 30년 뒤가 더 안 좋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뭐 경기 부양 목적이었죠. 근데 결국은 또 부동산으로 돈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다 대출받아서 이자 싸네. 부동산 사야지.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요인이 아직도 더 많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 하자니 한미 금리 차가 벌어져 버리면 이제 자금이 계속 해외로 이탈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무작정 금리 인하 하는 건 또 쉬운 상황만은 아니고,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1%대로 사실 저는 체감상 물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가격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지금과 달리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또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쉽지 않고, 한국 역시 금리 인하를 무작정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이 됐을 때도 금리 인상 하는 게 또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될 걸로 보여요. 자, 지금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규모만 다르지 거의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코로나 때 부채를 통해서 나라를 돌렸던 것에 대한 청구서가 돌아오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제가 미국 증시가 지금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적인 견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어느 나라 한 군데서는 폭탄이 터질 것 같거든요. 보면 세계의 모든 나라 그 금융시장이 지금 하나로 다 연결이 됐고, 한 군데서 만약에 이 부채 문제, 채권 문제로 인해서 뭐가 터졌다, 폭탄이, 그러면 연쇄적으로 터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비관론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폭탄이 터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